자, 오늘은 유닛 3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3형식 문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진도에 나가기 앞서서 우리 지금 문장의 5형식 공부하고 있다 그랬죠. 일단 문장의 5형식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문장의 5형식이니까 형식은 총 몇 개? 5개. 1, 2, 3, 4, 5형식이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모든 문장엔 뭐랑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다 그랬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다 그랬죠. 자, 1형식은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녀석이었고, 2형식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습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4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 5형식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가진 문장이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다?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 형식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도 있다라는 거 지금 계속하고 있죠. 우리 품사 중에서 몇 개를 중점적으로 알아두자. 4개를 먼저 알아두자. 뭐가 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었고요. 문장 성분은 몇 개? 4개 알아두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명사는 어느 자리 들어가요? 명사는 주어 자리 들어가고 또 목적어 자리 들어가고 이게 자꾸 휘네요. 목적어 자리 들어가고 또 보어 자리 들어간다고 했었죠. 동사는 어느 자리? 동사는 동사 자리 들어갔었고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 들어갔었고 부사는 아무데도 안 들어갔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형용사랑 부사 같은 녀석들은 묶어서 뭐라고도 부른다? 다시. 형용사랑 부사를 묶어서 뭐라고도 부른다? 수, 식, 어라고 부른다. 근데 수식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서로 수식해주는 대상이 다르다 그랬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그랬어. 명사 빼고 다가 누군데?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 이렇게 꾸며준다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 보았다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이 목적어라는 녀석의 자리엔 누구밖에 못 들어가? 명사밖에 못 들어가네요. 이거에 집중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문장 형태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영어 동사들이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문형이다. 네, 제가 체감하기에도 3형식 문장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목적어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쓰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명사, 대명사, 목적어를 우선 알아보자. 자, 명사든 대명사든 우리 품사 구분할 때 그냥 전부 다 뭐로 알아보자? 명사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목적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해석해? 목적어는 을을 붙여서 해석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I lost my money somewhere last week. 나는 lost, 잃어버렸습니다. lose의 과거형이죠. my money, 내 돈을 somewhere, 어딘가에서 잃어버렸죠. last week, 지난주에. 너무 쉽다, 그쵸? 그냥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3형식이래요. 21번 볼게요. I, 나는요, do, 동사네 the cleaning, 청소를 합니다.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라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이라 뜻이에요. 이틀에 한 번. 22번으로 넘어가면 I don't make, I 주어고요. don't는 자, 여기 and not 보이죠? 이게 not이라고 했습니다. N apostrophe T.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뭐의 줄임말인 거예요? do, not의 줄임말인 거죠. 자, 저희가 부정문에 대해서 깊게 탐구할 시간이 없었어서 일단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make와 같은 동사를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에는 not을 붙여야 되는데 이 not이라는 녀석이 일반 동사인 직접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do라고 하는 조동사를 삽입시켜가지고 여기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I don't make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I don't make music. 나는 음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뭐를 위한 음악? For eyes. 눈을 위한 음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I make. 저는 만듭니다. music. 음악을 for ears. 귀를 위해서 만듭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동사와 부사, 전치사 등으로 이루어진 구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 우리가 동사의 형태가 그냥 동사 한 단어 딱 돼 있으면 너무 좋은데 turn off, put on 이런 거와 같이 동사 뒤에 뭔가 애매한 떨거지가 하나 더 붙어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구동사라고 부릅니다. 이걸 전치사로 보아도 되고 부사로 보아도 되는데 사실 학술적으로는 어떤 때에는 전치사고 어떤 때에는 부사인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는 맘대로 편하게 구분하도록 합니다. 즉 얘를 전치사로 분석하든지 부사로 분석하든지 나 편할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전치사로 분석할 때랑 부사로 분석할 때가 형식 구분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23번 문장은 주어진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turned off. turn off라 그러면 끄다란 뜻이에요. 나는 껐습니다. The alarm. 알람을 껐습니다. On my cell phone. 내 휴대전화 위에 있는 알람을 껐습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아래 동사들 한번 읽어볼게요. turn on 이라 그러면 뭐뭐를 켜다. turn off 라 그러면 뭐뭐를 끄다. get on 뭐뭐를 타다. get off 뭐뭐에서 내리다. put off 뭐뭐를 미루다. depend on 어디어디에 의존하다. get along with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apply for 어디어디에 지원하다 라는 뜻이래요. 같이 한번 볼게요. The teacher 그 선생님은 put off라 그러면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를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뜻이었죠. The due due라 그러면 마감의 라는 뜻이어서 마감일이 됩니다. of the homework 숙제의 마감일을 연기했습니다, 미뤘습니다 라는 거죠. I get along 여기까지 그냥 동사로 한번 봐볼게요. 그냥 한번 봐보는 거예요. with부터 all of my team members 이렇게 괄호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get along 잘 지내다라는 뜻이야. 누구와? with all of my team members 내 팀 멤버 전부와 잘 지냅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전치사고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전명구가 되는 거지. 전명구는 형용사 혹은 부사로 쓰인다 그랬으니까 얘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25번 문장은 몇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해버리면 1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모든 동사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정석적으로는 얘 주어 get along with 동사 all of my team members 이렇게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정석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졌네? 3형식이겠죠.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지금 3형식 파트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3형식으로 분석하도록 합니다. 얘는 조금 지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별표 하나만 쳐볼게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고요. 뭐 중고등학교 문법시험뿐만 아니라 토익이라던가 아니면 공시라던가 이런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볼게요. 동사에 따라 목적어 해설이 을을이 아니라 뭐뭐에, 와 등이 될 수가 있다. 영작할 때 동사 뒤에 to, with 등의 전치사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 이렇게 분석해놨었죠.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오는 걸 3형식이라고 분류를 했고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만 올 수 있다고 했었어. 그쵸? 그렇다면 이 목적어라고 하는 녀석은 뭐뭐 을을이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타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동사 뒤에 있으면 그냥 목적어로 보는 거예요? 후자가 되겠죠. 그쵸? 자,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는 반드시 문장 내에서 뭐로 사용된다? 형용사 혹은 부사로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즉 뭐로 사용되지 않는다? 명사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명사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원래 동사들 중에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동사가 있었어. 근데 내가 맘대로 여기다가 in이나 at이나 on과 같은 전치사를 붙여버렸어. 그러면 이건 옳은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동사가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친구들을 우리는 타, 동,
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녀석을 자, 동, 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타동사는 보통 VT라고 줄여 부르고요. 자동사는 VI라고 줄여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만약에 동사가 타동사다. 그럼 전치사를 삽입하면 안 되고, 자동사인데 뭔가 목적어 비스무리한 게 있다. 그럼 그 사이에 뭘 써줘야 된다?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야? 타동사 중에서도, 즉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동사 중에서도 뭐뭐를 좋아하다와 같이 목적어를 뭐뭐를로 해석하는 애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비교해보니까 뭐뭐에, 뭐뭐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낚이지 말고 걔네는 전부 다 목적어를 가져와야 되니까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6번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discussed, 논의했습니다.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for an hour, 1시간 동안에. 자, 보니까 discuss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하는 뜻이죠. 뭐뭐에 대해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뭘 써야 될 것 같아? about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discuss는 그 자체로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애초에 뭐뭐에 대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인 거야. 그러면 이 뒤에 about과 같은 전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히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한테 만약에 about을 붙여버리면 about the situation이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돼버리니까 얘가 형용사 혹은 부사가 돼버려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리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 볼게요. discuss the problem,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대답하다.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다. reach the situation, 그 역에 도착하다. resemble him, 그를 닮다, 그와 닮다. attend the wedding, 결혼식에 참석하다. 전부 다 여기에 about, to, into, at, with, to 이런 전치사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the sun's light, 그 태양의 빛이 reaches, 도달합니다. 어디에 도달해? the earth, 지구에 도달하지. in around 8 minutes, 여기서 around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round부터 8 minutes가 이렇게 목적어가 됩니다. 또 네모가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목적어가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거죠. 약 8분 안에 도착합니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헷갈리는 건 뭐야? reach 다음에 뭘 사용하면 안 된다? at 같은 애를 사용하면 안 된다. 28번 볼게요. Read the sentences and answer the question. read 동사부터 튀어나왔네. 모든 문장에 뭐랑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와 동사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주어가 없네요. 이렇게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부르고요. 명령문은 뭐뭐 해라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yo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ad the sentences, 문장을 읽어라. and, 그리고 answer the questions, 질문에 대답해라. 여기에 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to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애는 지금 누구누구 배웠어요? 지금 타동사라는 친구는 뒤에 목적어 가져올 수 있다 그랬지. 근데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전치사. 이거 전치사의 약자예요. 전치사라는 녀석도 뒤에 목적격의 명사,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즉 영어에서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타동사와 전치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면 어때요? answer는 타동사로 어디에 답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대답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명사는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때는 to를 써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사일 때는 얘가 타동사야. 애초에 목적어를 가져와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answer가 타동사로 사용됐을 땐 뒤에 전치사 to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명사로 사용됐을 때는 애초에 명사는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때는 answer to라고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거 볼게요. This cartoon character, 이 만화 캐릭터는 resembles,
닮았습니다. 뭘 닮았어? 팬더. 팬더를 닮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곧 교실에 들어가실 것이다. 한번 작문해 볼까요? 잠깐 멈춰놓고 작문.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The teacher will.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후보 중에 동사가 enter밖에 없죠. enter. 그 다음 enter는 자동사였어요? 타동사였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애. 그럼 곧바로 뒤에 목적어를 써줘야겠네. 왜? 얘는 타동사니까. 그럼 목적어를 그대로 써주면 the classroom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작문할 때도 순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희재라던가 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는 나중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 순서만 맞춰볼게요. 자, I가 지금 주어로 사용되고 있고 모든 문장엔 뭐랑 뭐가 존재한다? 주어와 동사. 여기 중에서 동사 후보를 찾아보니까 attend 하나밖에 없네. 일단 attend 써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ttend의 품사가 뭐예요? 동사인데 동사 중에서도 타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동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the class meeting이라는 목적어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부사인 yesterday는 따로 또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작문 자체가 끝났습니다. 그쵸? 안 끝났죠. 왜? 우리 희재랑 수는 나중에 보기로 했잖아요. I니까 수는 따질 필요 없을 것 같고 보니까 어제 학급 회의에 참석했다래잖아. 그럼 현재 시제가 아니라 뭘 써줘야 돼요? 과거 시제. attend did로 나중에 고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술형 시험을 보거나 논술형 수행평가를 보거나 할 때 자꾸 얘부터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얘부터 처음부터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일단 순서만 전부 다 맞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들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되어 있죠. 자동사는 VI라고 줄여 쓰고 타동사는 VT라고 줄여 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transitive 이게 타동사고요. intransitive 이게 자동사거든요. 맨 앞이 T로 시작해서 VT, 맨 앞이 I로 시작해서 VI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엔터와 같은 동사는 애초에 뒤에 목적어를 취해야 되는 녀석이라서 바로 the classroom과 같은 목적어를 써야 하고 이 뒤에 전치사 같은 걸 쓰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제가 방금 설명한 거대로라면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친구는 누구예요? 동사죠. 다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동사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문장의 오형식에서 이 친구들도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 아무것도 안 오는지 보어만 오는지 목적어만 오는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는지 목적어 목적 보어가 오는지는 전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거다? 이 동사라고 하는 녀석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 형식을 정하는 이 동사들의 이명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1형식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말씀드렸는데 일단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는 자동사예요. 그리고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없어도 돼 완전한 애 완전 자동사입니다. 보어가 있어야 되네. 아, 얘 뜻이 불완전한가 보다.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야지. 보니까 그냥 목적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네. 타동사다. 그런데 뒤에 보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 보충해주는 말이 없네. 완전한 애인가 보다. 5형식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목적어가 있네. 얘 타동사인가 보다. 그런데 뒤에 보어도 있네. 아, 얘 좀 불완전하네.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얘는 사형식은 뭐뭐에게 뭐뭐을를의 의미를 가진 두 가지의 두 가지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이러한 동사는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동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수여 동사, 뭔가를 주는 동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분류부터 했지만 이 기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예요. 그런데 완전 동사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불완전 동사는 뭘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보어, 유무에 따라 설정하는 거죠. 보어가 있으면 완전 동사, 보어가 없으면 완전 동사, 보어가 있으면 불완전 동사. 오케이?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그냥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는 정말로 잘 사용하지 않고요. 자동사랑 타동사라는 표현은 잘 쓰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갈라보면 자꾸 선이 휘어지죠. 갈라보면 2형식까지는 자동사, 3형식부터는 타동사잖아요. 그럼 타동사라고 말하기만 해도 3, 4, 5형식을 다 지칭하는 표현이 되다 보니까 타동사라는 표현은 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유닛 3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